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2교시 이어서 3교시 갈게요. 하여튼 유안타 증권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수적인 줄이는 삼성전자, 이마트, 공격적인 줄이는 하나투어, 에코프로비엠, JYP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추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끝나가는 것도 아니죠. 완전 엔데믹이에요, 엔데믹. 하여튼 리오프닝주를 많이 추천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추천하면은 또 이게 거의 또 물릴 수도 있어. 또 보면은 미리미리 안 해가지고 고점에 많이 물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신중하셔야 돼요. 하여튼 그 리오프닝주는 그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어요. 이 때문에 향후 코스피 지수 상승 추세를 아주 실질적으로 이끌 종목은 반도체주다. 반도체주.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하여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개인 투자자한테 반도체주 대장주인 삼성전자 매수를 권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좋다. 그런가요?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1월 중에 고점을 찍었어. 고점을 찍고 이제 15개월 정도 이제 조정이 된 것 같아요. 작년 1월이 장난이 아니었죠. 96,800원까지 왔으니까. 그러면서 주가는 조정을 막 거치고 있어요. 계속 실적의 경우 이제 반도체주만 상향 조정되고 있다. 그리고 D램하고 낸드 플래시 등 그 반도체 제품 가격에 대해서 당초 하반기에 이거 바닥 전망이 돌았는데 최근에 2분기 바닥 전망이 퍼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도 하고 있고요. 반도체주를 팔 만큼 판 외국인들 원달러 환율 안정에 따라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점도 이유 있어요. 다시 돌아올 거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많이 나갔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쳐가지고 외국인이 60조 원을 매도를 했어요. 이 중에 35조 원이 반도체주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주 비중이 한 30%채가 되지 않는데 외국인이 이를 2배 가까이 판 데 대해서는 아주 매매가 용이해. 사고 팔기 쉬우니까 집중적으로 파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이제 달러 강세는 2분기 정도 마무리될 것 같다. 2분기는 외국인이 돌아온다고 하면은 그동안 특히 많이 팔았던 반도체주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반도체주.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2분기 고점을 찍고요. 연말에는 지금보다 떨어져 가지고 한 1170원 정도 그렇게 보지 않겠나 환율을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줄인을 향해서 경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가지고 약간 탑다운으로 업종을 정해서 실적에 집중하는 그 바텀업으로 종목을 정하는 겁니다. 바텀업. 그래서 갖가지 정보가 이제 범람하는 시대야. 지금 보니까 막 유튜브니 뭐니 난리지 않습니까? 워낙 채널이 많아가지고. 제도권에서 하는 이야기가 약간 조심스럽다고 이렇게 늦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은 결코 늦은 건 아니다. 신뢰할 만한 정보를 바탕해서 여러분들은 신중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증시는 5월에도 물가에 늪에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성장 둔화하고 물가 급등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기대감은 있는데 이 국면이 해소될 시점이 상당히 모호해요. 증권가에서도 당분간 지수보다는 업종과 종목에 집중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무 안정성, 외인의 순매수 강도, 1분기 실적 등을 약간 고려해서 투자하라는 그런 조언이겠죠. 5월의 첫 거래인 2일 코스피 지수 여러분들 아시죠? 전거래일 대비해서 7.60포인트 내려가지고 2687.45로 마감을 했고, 지난 4월 25일 금리 인상 소식에 2657.13으로 장을 마쳤던 그 코스피가 이틀 뒤에 2639.06까지 떨어져요. 지난 27일에 또 한때 2615.50까지 내려가면서 2603 붕괴를 앞뒀죠. 우리 코스피 지수.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는데 2700선 회복은 아직이다. 단기적으로 5월에 그 FOMC 회의에서 빅스텝 가능성이 눈길을 끌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금리 인상 영향은 선반영됐다.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지수 상승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신정부 출범과 그런 기업 이익 개선을 감안한다면은 지수 상방이 닫힌 거는 아니다. 추세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당분간 지수보다 업종과 종목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업종과 종목에 집중을 하라는 그런 소리고, 증권업계에서도 그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인상 국면에서 종목을 집중할 때 아까 얘기했죠. 기업의 재무 안정성,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 그리고 1분기 실적 상향 여부 등 이런 세 가지 변수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내외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과정에서 재무 안정성이 양호한 기업이 먼저 선택받을 가능성이 커요. 한국 증시를 주도하는 외국인이 팔지 않고 사는 기업들도 투자 매력이 높고요.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양호한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도 매크로 불확실성의 저항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업종에서는 IT 하드웨어, 운송, 음식료, 그 테마에서는 리오프닝, 2차 전지가 해당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2분기 중후반으로 가면은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약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따라서 그 소외주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질 것 같아요. 소외주. 경기 둔화의 시그널이 좀 더 명확해지면은 원자재 가격이나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은 급등세는 주춤해질 것 같다. 그 현재 지금 자금이 쏠려 있는 그 원자재 관련주, 그 관자재 관련주하고 금리 상승 관련주, 금융 쪽이겠죠. 일부 자금이 빠져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자금은 수급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업종으로 약간 흘러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소외 업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인플레 수혜주 중에서 원가 상승을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원가 관리 능력이 있는 업종을 주시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보니까 신한금투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소외주가 그 주도주 대비 상대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계산하는 국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은 대형주 측면에서 자동차, 방어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중소형 IT 밸류체인에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조언을 해요. 그래서 3일 발표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것도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 중에 주식시장에 가장 단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전기요금 체계 변경, 전기요금 체계 변경과 원전 정책을 보는데 원전 정책 이거를 한번 유심히 잘 보고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이 이제 1,300원 시대가 정말 멀지 않은 걸까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막 치솟다 보니까 위기감이 커집니다. 그 증권가에서도 환율 변화가 개별 기업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서 대응해야 할 것을 조언을 하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지금 연일 고공 행진이고 2일날 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한 9.2원 정도 올라서 1265.1원이었어요. 마감했고 장 초반부터 8원 이상 오르던 원달러 환율이 1260선을 훌쩍 넘었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5일 장중에 2000이 아니고 1250선을 넘긴 이후 이틀 뒤에 27일에 1260선 돌파, 다음날 28일에 1272.5원까지 치솟아. 그래서 코로나 그 사태 초기였던 2020년 그 3월이죠. 3월 이후 처음으로 1270원을 넘어선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 팬데믹을 제외하고 1270선을 넘긴 것은 2008년 금융위기 후폭풍이 남아있던 2009년이 마지막이었어요. 고환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국 봉쇄 조치 등 그 불안정한 그 세계 경제에 기인을 해요. 게다가 미국의 긴축 기조가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고 금투에서도 환율 1,300원 시나리오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금투에서도 환율은 단기 오버슈팅 국면에 진입했고요. 5월 FOMC 전까지 원화 약세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율 상단은 1,300원 수준으로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문제는 달러 강세가 국내 증시의 큰 손인 외국인 매도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하락을 초래하는 거죠. 통상 원화 약세장에서 외인은 국내 종목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해서 달러로 전환하면은 환손실을 입게 돼요. 환손실. 그래서 환율 상승이 지속되면은
외국인 투자금은 계속 유출되는 거야. 돈이 빠져나가고 이것이 다시 또 원화 약세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가는 거야. 악순환으로 계속 빠집니다. 그 반면에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호재죠. 호재. 현대차, 기아 등 이런 대표 수출 종목들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글로벌 시장 판매량은 감소했지만은 달러 강세가 물량 감소 효과를 상쇄해가지고 매출, 영업이익은 대려 증가했다. 이렇게 이들 기업은 최근에 고환율로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그러나 장기적인 국면에서 달러 강세가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환율이 1,300원대로 간다면 주식장 전망은 다소 부정적이라고 보죠. 2000년 이후에 코스피 성과를 보면은 환율이 전월 대비 3% 이상 상승하면은 절대적으로 지수가 빠지는 게 확인됩니다. 현재 증시 분위기도 과거 통계치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한국은 수출 기업이 많아가지고 환율이 오르면은 이익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은 개별 업종과 기업에 해당되는 것이지 시장 전체는 적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개별 기업, 아까 말한 현대차, 기아 이런 섹터들이 좀 좋겠죠.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이. 하여튼 그 각 업종별 이익 민감도를 보면 IT, 2차 전지, 자동차, 의류, 하여튼 환율이 이익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지만은 은행과 운송 등 원화 약세 시 이익이 일부 줄어드는 것으로 현재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여튼 환율 쪽이 조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환율만 좀 안정화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3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아주 즐겁고 유쾌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렬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태양을 보면서 또 기운을 받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